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직 장관들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성남시가 장애인 탁구팀을 창단하고 코치와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광주 축구 전용구장이 공인된 스포츠 조명시설을 갖춘 경기장으로 거듭납니다. 보령시가 2월 9일까지 보령 무궁화 수목원 눈썰 매장을 운영합니다. 전주시가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공천 심사가 다가오면서 여야에서는 4.15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 4명의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지역구인 구로을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구로공단이 있던 구로를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로 변한 이곳을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로서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만드는 일에 매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아 전진해야 할 때이고 이 과정에서 내각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해 안정적 내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저에게 정치인으로서의 중요한 해야 할 일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은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선거에 나가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며 앞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 저는 제 수임이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부처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이날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해찬 대표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거 승리가 유력한 이들이 불출마를 선언해 당의 입장에서는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 그만두시니까 그 자리를 또 어느 분으로 대신해야 될까 걱정도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 국무위원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이어 이번 총선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라며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강북 나눔 돌봄센터가 신축 사옥으로 이전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강북나눔 돌봄센터가 지난 27일 신축 사옥 완공에 따른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인수복로 42길 27번 수유동에 건립된 강북나눔 돌봄센터는 630여 제곱미터 면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합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센터는 지난 2003년 간병 사업을 시작한 강북 지역 자활센터에 뿌리를 둔 기관으로 재가방문 요양과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돌봄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이전 개관과 함께 주야간 데이케어 등의 제2기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 돌봄센터는 수업에 무게중심을 둔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달리 지원 대상자의 취미와 여가에 초점을 맞춰 운영됩니다. 강북구는 새롭게 문을 연 나눔 돌봄센터를 통해 가족의 수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센터가 원활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올해 우리 지역의 예산은 어떻게 쓰일지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요.
지난달 24일 종로구청에서는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종로구 2020년 예산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예산설명회는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적극 반영한 2020년도 서울시와 종로구의 예산 편성에 대해 서울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맞춤형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요. 서울시와 종로구가 2020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할지 설명하고 토론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장애인 탁구는 하계 패럴림픽 경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성남시가 경기도 최초로 직장운동부 장애인 탁구팀을 창단하고 팀의 코치와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성남시는 2016년 리우 패럴림픽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김병영 코치와 선수 2명을 영입했습니다. 이번에 영입된 선수들은 단연간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문성애 선수와 16살의 최연소 태극마크를 단 윤지유 선수입니다. 노련함과 강심장이 만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장애인 탁구팀은 올해 1월부터 공식적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애인 탁구팀 창단으로 성남시청 직장운동부는 모두 10개 종목 10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한여름이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대구에서는 치맥축제가 열리는데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0-2021년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앞으로 2년간 1억 2천만 원의 국비 지원과 함께 문화관광축제 명칭 사용 및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와 마케팅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2020년 축제는 2주가량 앞당겨 7월 1일부터 5일까지 두류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문화관광축제 명성에 걸맞은 축제로 진행됩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2013년 대구의 무더위와 어울리는 시원한 맥주와 지역의 우수한 닭고기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처음 열렸고 7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정은 문체부가 기존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를 폐지한 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등급 구분 없이 지정됐습니다. 광주 축구 전용구장이 공인된 LED 스포츠 조명 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로써 국제대회 경기장의 기준 조도를 충족하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축구 전용구장 스포츠 조명타워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월까지 총 4기의 조명타워 등 기구를 최신 발광 다이오드 스포츠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명 교체가 마무리되면 디지털 밝기 조절 기능을 활용해 텔레비전 중계급 조도, 프로축구 조도 등 용도별 조명 밝기 조절이 가능해져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시아축구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기준 조도를 충족해 국제대회급 경기장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2월 30일 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홀몸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 대비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물품은 온열 매트 4,345개로 노인 돌봄기관에서 지난 11월 25일부터 5일간 가정 방문을 통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예방으로 재난도우미를 적극 활용해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여름,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후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강릉 경포대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문화재청은 경포대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2046호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역사성과 예술성, 건축학적 가치를 지닌 강릉 경포대를 비롯한 전국의 누각과 정자 10곳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명소이자 관동 8경 중 제1경인 경포대는 고려 충수광 13년인 1326년 강원도 안렴사 박숙정에 의해 창건됐습니다. 3단의 마루와 2단의 누마루로 조망성을 강조했고 50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송강정철이 지은 관동별곡에도 등장합니다.
2018년 겨울은 동계올림픽이 열려 전 세계인의 발길이 이어졌죠. 올림픽이 끝난 후 경기장의 사후 활용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난달 말 평창군은 올림픽이 열렸던 휘닉스 평창 슬로프에서 스키 스노보드 듀얼 레이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스키 스노우보드 듀얼 레이스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지원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곳곳에서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기고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 400여 명이 참가했고, 기존의 선수들 위주의 대회와는 달리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 형식의 대회로 개최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대회 장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세계 최정상 선수들이 모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올림픽 경기장이었다는 사실과 의미를 되새겨주셨으면 좋겠다며, 본 대회가 평창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횡성군청 소회의실에서는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요격의 세 번째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횡성군이 횡성한우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지난 12월 24일 세 번째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계획은 축산 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수입류 관세 철폐 시기가 다가오고 국내 광역 브랜드의 추격이 거세짐에 따라 횡성한우 산업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횡성한우 분야 시책 사업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등 축산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총망라해 향후 횡성한우 산업의 방향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입니다. 횡성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한우 농가와 생산자 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횡성한우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2020년을 맞이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9개 분야 65개의 제도 및 시책이 새롭게 변경되어 추진됩니다.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새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여건의 위변조 방지 강화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행복 결혼공제 사업의 정부 지원형이 추가돼 기업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경제, 일자리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 문화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지원 금액이 1인당 9만 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환경 안전 분야에서는 대기오염 총량제가 도내 일부 시군에 도입되며 대기 배출 부과금 항목에 질소 산화물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보령시가 지난달 23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보령 무궁화 수목원 눈썰 매장을 운영합니다. 눈썰 매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이며 튜브 눈썰매 대여료는 2,000원입니다. 작년부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수목원 입구부터 눈썰 매장까지 전기차를 운행하고 3에서 4세 유아용 눈썰 매장 신설, 트리 클라이밍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보령시는 겨울철 수목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눈썰 매장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의 착공식과 도시재생 홍보를 위한 체험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천안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는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인 천안역 서부광장에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로 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의료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교육 연구시설과 창업 지원시설,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와 청년 창업자를 위한 행복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어울림센터 인접부지에 조성되는 도시재생 뉴딜 체험관은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한 소개와 기대 효과,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 등을 제공하고
이색적인 포토존과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 시민들이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 즐겁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천안시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와 뉴딜 체험관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안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에 2017년에 처음 설치돼 인기를 끌었던 야외 스케이트장이 올해도 양산 종합운동장과 양산시 명동공원에 각각 설치됩니다. 양산시는 스케이트장과 썰매장, 부대시설 등을 갖춘 야외 스케이트장을 지난달 23일 개장해 올해 2월 5일까지 휴장 없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평일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8시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장비 대여비를 포함해 종합운동장은 1회 1시간에 1,000원, 명동공원은 1회 2시간에 2,000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저소득층 등 법에 따른 할인 대상자는 50% 감면됩니다. 그린웨이 프로젝트가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녹색도시 포항의 진가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녹색도시 포항의 숨은 공신들이 있는데요. 포항 그린웨이 범시민 추진위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24일 포항시청에서 포항 그린웨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 그린웨이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구성된 시민 참여기구로 100명의 지역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 유공자 시상과 2019년 성과 및 2020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센트럴, 오션, 에코 각 분과는 신규 발굴한 15건의 2020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센트럴 그린웨이 분과는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와 같은 도심 생활권 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오션 그린웨이 분과는 해양 권역의 체험 문화를 활성화하고 어촌 정주 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입니다. 또 에코 그린웨이 분과는 포항을 산림 휴양 및 체험 프로그램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나갑니다. 포항시는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2020년 추진 목표를 그린웨이가 있어 가능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로 정하고 숲과 물길을 더한 쾌적한 도시, 사람이 머무르는 매력적인 도시, 즐길 거리가 있는 재밌는 도시라는 3대 세부 추진 방향과 함께 친환경적 도시 공간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전북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위 신탁사, 자산운용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상위 신탁사인 무궁화 신탁과 자산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이 전북에 둥지를 틀 전망입니다. 30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해 관련 인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글로벌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체결한 무궁화 신탁은 전주시 선호송동 전북센터를 현대자산운용 프론트오피스와 연계 이전해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대자산운용 대책투자 시 관리신탁 등 신탁사 역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두 기관은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해 이번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본사 이전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금융 중심지로서의 전북의 발전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금융회사 이전이 빨라지고 있어 전북국제금융센터 사전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2020년 한 해 더 확실한 금융 토양을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아야만 하는 아이들에게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씨는 치명적이죠. 전주시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장난감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전주시가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실내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인 장난감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시는 송천동 메가월드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시도의원,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호 송천 장난감 도서관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야호 송천 장난감 도서관에는 300여 종, 1000여 점의 장난감과 365종, 1800여 권의 아동도서가 비치돼 있으며 이곳에서는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야호 송천 장난감 도서관과 작년 12월에 개소한 인호 장난감 도서관 등 덕진구 권역에 2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장난감 도서관은 영유아에게 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놀이체험실, 자유놀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모, 자녀 간의 친밀도를 향상시키고 부모 간 양육정보 공유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등의 이념을 갖고 곳곳에서 활동하는 전주 청년회의소가 2020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전주 JC가 지난 26일 전북 전주시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2020 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취임식에서는 각 지역 JC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활동 상황과 성과를 돌아보기 위한 영상 시청과 연차 표창 등을 가졌습니다. 2020년 전주청년회의소 회장단은 박봉수 신임회장을 비롯해 이석 외무부회장과 이대영 내무부회장, 김재중 상임부회장으로 구성되고 감사는 안재현 씨와 임도현 씨가 맡았습니다. 앞으로 전주청년회의소를 이끌어갈 박봉수 신임회장은 행동하는 실천력으로 변화하는 전주 JC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전주 JC는 1964년 창립을 했습니다. 청년들의 순수성과 패기를 바탕으로 청년 리더들을 만들기 위해서 탄생된 거고요. 개인들의 능력들을 개발을 해서 지역사회에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조직단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조직, 이런 단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주청년회의소는 올해 강원도 산불 지역 기부금 전달과 천사의 집 물품 기증,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전달 등을 후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